안녕하세요.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2급 양성과정에 제가 강사 조홍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책을 먼저 보고 오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운영하는 방법이라고 좀 제목이 좀 깁니다. 근데 개인투자조합은 이제 많이 아시는데, 요 결성, 등록, 운영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오늘 하실 거 있죠? 결국 개인투자조합은요, 결성하고 등록하는 거 배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큰 주제가 개인투자조합을 어떻게 결성하고 어떻게 등록하느냐 하는 이런 걸 갖고 이제 할 건데, 오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기회적인 거예요. 뭐 여러 번 이렇게 들을 필요는 없어요. 오늘 배우시면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이 잠깐 설명하셨겠지만 올 8월 얼마 전부터 개인투자조합 그 결성 등록서라든가 결성 계획서 같은 거를 전부 그 우편으로 했었는데, 우리 그 법원에 소송할 때 보면은 그냥 법원 가가지고 제출하는 게 있고 전자소송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송을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자소송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뭐 인지도 10분의 1 정도 감해주고, 마찬가지로 이거 그 전자로 이제 접수하시고 하면 굉장히 편리한 거죠.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점점 개인투자조합이, 제가 처음에 이걸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몰랐었어요. 이름 자체도 투자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협회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투자를 유치시키고 뭐 이러는 협회인 줄 알고 허가를 잘 내주지 않았는데, 뭐 이제 뭐 그런 거는 다 불식이 됐고, 여기 오늘 여기 제목이 있는 것 같이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이 오늘의 하는 주제고, 운용하는 방법이 결국은 개인투자조합 관리사 1급 과정에 있는 거예요. 이 책에 한 70페이지 정도가 2급이에요. 나머지가 결국은 1급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우리가 그 GP로서 업무집행조합원 펀드 매니저라고 하죠. 또 그 조합장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조합장, 개인투자조합 그 펀드 매니저, 또 업무집행조합원은 법률용어예요. 또 GP라고도 부릅니다. 제너럴 파트너. 이렇게 네 가지의 용어를 같이 쓰는데, 이거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그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아요. 투자다 보니까. 그래서 회사법, 상법에 좀 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뭐 투자 이렇게 받아서 하면 좋은데, 모든 투자가 그렇게 우리 마음 같이 성공만 하진 않습니다. 실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관리사, 결국은 업무집행조합원이에요. 업무집행조합원이 모든 법률적 행위를 갖다가 대리받아서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법적인 근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차차 하면서 제가 제 소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거고, 여기 오늘 있는 것 같이 개인투자조합 결성, 등록 외우셔야 돼. 결성하고 등록하는 게 결국은 2급 과정에서 하는 거다. 운영하는 방법이 결국 1급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제가 협회를 만들어, 제가 협회장이에요. 개인투자조합이라는 용어는 국가에서 만들어 준 거고요. 결국은 뭐 한국하고 협회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 붙일 만한 거 있나? 대안 이렇게 붙이면 되겠지. 혹시 하고 싶으면 대한 개인투자조합 협회 하세요. 뭐 여기 앞에다가 붙이는 건 결국 그거니까 제가 여기 있는 조홍서입니다. 오늘 이런 순서대로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개인투자조합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면서 이 비클, 이거 옆에 부수적으로 있는 게 이제 투자자하고 기업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개인투자조합이라는 게 없다면 투자자하고 벤처 기업하고 다이렉트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투자 벤처 기업의 이제 CEO라든가 임원진들이 투자자를 만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피곤한 일이에요. 일을 해야 되는데 투자자 만나가지고 그 얘기하고 하는 것도 계속 다른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오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적으로 투자를 유치시킬 수 있는 그 펀드 매니저, 아까 얘기한 업무집행조합원, 또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조합 안에도 출자를 하는 이 개인 투자자가 뭐 계속 상대를 한다 그러면 돈의 문제도 있죠.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이 회사는 10억이 필요한데 내가 1억만 넣는다 그러면 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억을 가진 사람 10명이든지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개인 투자조합이다. 어떻게 보면 개인 클럽입니다. 사모펀드고. 오늘 이제 시험을 보실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다가 동그라미를 자꾸 이렇게 치고 뭔가 2번, 3번 얘기하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 투자조합 등록하는 게 결국 중소벤처기업부입니다. 옛날에는 중기청이라 그랬어요. 중기청이 이제 부로 승격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등록 결성계획서하고 등록을 하는 곳은 여기 국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고, 요 벤처기업은 우리가 그 우수한 기술성을 갖고 있고 좀 이따 이제 좀 얘기 드릴 거예요, 자세히. 우리 개인 투자조합은 마케팅하는 수단이 여기 써 있는 소득 공제를 통해서 마케팅하는 겁니다. 결국은 투자하는데 투자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투자를 했는데 3년 있다가 내 투자금이 5배로 불어서 이렇게 수익이 생길 것이다, 막연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이 사실 어떻게 들어오냐, 날릴 수도 있겠다 라는 가정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도 자기에게 어떤 이익과 베니핏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소득공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소득공제를 별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어떤 그 제도권에 없는 수익이, 제도권에서 수익을 얻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 잘 안 들어옵니다. 결국은 누구냐? 고소득자, 뭐 변호사, 또 대기업 임원들, 의사, 이렇게 고소득자들, 전문직에 있는 고소득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요. 이거 지금 그 개인 투자 조합을 뭐라 그럴까, 기업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개인 투자 조합은 하나마다 그 만들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든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 투자 조합 이름은 아무거나 만들면 돼요. 알렉산더라는 개인 투자 조합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개인 투자 조합, 그럼 처음 만드실 때는 1호라고 하시면 돼요. 할 때마다 알렉산더, 이순신,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름 짓기도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 놓고 1호, 2호 막 100호까지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만들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 법인에 개인 투자조합을 관리하는 회사를 만들면 되겠구나. 지금 맞습니다. 그런 회사들이 이 강남에 많이 있어요. 매출액이 뭐 몇백억씩 이렇게 합니다. 직원도 있고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개인 투자 조합을 결성을 하면 회사로부터 이자도 받기도 하고 배당금도 받기도 하고 하죠. 그런 거를 관리합니다, 회사에서. 그래서 그거를 분배해서 투자자한테 주기도 하고, 여기 있는 투자 확인서라든가 이런 서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고, 1년에 한 번씩 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감사 보고서도 국가에 제출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요. 그걸 갖다가 일괄해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팀들이 있어 가지고 직원이 하고, 회사 안에서는 또 뭘 하냐? 뭐 대표님은 보통 마케팅 하시죠. 이 소득공제에 대해서, 세금 소득공제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선수예요. 공부를 많이 하시면 돼. 여기에 공부 많이 하면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 내가 여기 투자하면 막 벌린다, 이건 나중 얘기고, 당연히 우수한 기업이 하는 거는 뭐 기본입니다. 그건 기본이고요. 투자자들이 여기에 투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딱 드는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소득공제. 이 세금을 내보신 분들은요, 이 소득공제 한다 그러면 그래,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해서 돈을 손해를 보더라도 세금에서 이익을 한 반 정도 이상 받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한번 쇼부를 걸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니까
그 마케팅을 사무실, 아까 얘기한 그런 사무실을 만들어서 사무실 안에 이렇게 조그만 공간이 있는 거예요. 뭐 마켓 홍보하거나 거기서 예를 든 거예요. 뭐 어느 기업에 투자하십시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일단 소득 공제를 여기에 하면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라는 걸 굉장히 어필하게 되면 그분들이 그러면 결국은 소득 공제하려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고 1대1 상담을 할 거 아닙니까? 그때 예를 들어서 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 얼마를 투자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런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그게 전체 프로세스고요. 제가 지금 일부에는 결성하고 등록하는 거를 이제 자세히 얘기할 거고요. 1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1시간만 배우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이제 감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2부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이 GP가 어떤 수익이 나서 도대체 이걸 하는 건지 수익이 나야 할 거 아닙니까? 수익도 없는데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을 어떻게 해서 얻는 건지 그런 것들 또 그 투자 계약서 컨버터블 본드 CB라든가 RCPS 상한전환 우선주 관계 배당과 이자 관계는 어떻게 받는 건지 그래서 어떤 수익을 어떻게 얻는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2부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인 투자조합은 개인 투자자가 여기 49인 이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그라미가 많이 갑니다. 49인이 넘어가면 공모예요. 공모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방송도 이렇게 나갈 거예요. 여러분 이제 뒤만 나가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일부만 나가는 거예요. 일부만. 근데 거기에 내가 예를 든 거예요. A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이 5배로 3년 안에 보장해 드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 이거 걸리는 거예요. 자본시장법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만약에 하시더라도 이렇게 작은 공간에 여기 지금 의자가 49개가 안 넘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49개가 안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활동을 하시더라도 너무 큰 공간에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하시게 되면 안 돼요. 그게 49인이에요. 49인 이하한테는 하셔도 돼요. 그게 이제 네네. 그러면 보통 이제 엔젤 클럽이 있는데 거기 이제 회원 수가 만약에 100명이다. 거기 이제 만약에 이메일 형식으로 좀 프로포즈를 한다. 49인이 너무 아무튼 좀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생각은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 거를 생각 안 하고 보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냥 지나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하나를 이제 뭐랄까 점검을 하겠죠. 그 관계 기관에서. 그때는 요 숫자를 굉장히 많이 보겠죠. 사진도 볼 것이고 모여있는 사람들 이런 거. 그래서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출자해서 결성하는 클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 소득공제 최고 100%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거고요. 굉장히 한 3년 전보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혹시 여기 3년 전에 개인 투자조합에 대해서 내가 좀 그런 대로 알고 있었다고 하시는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있긴 있으세요. 있긴 있는데 3년 전에는 개인 투자조합이다 그러면은 무슨 그 유사 투자 뭐 이런 어떤 유사 수신행위를 하거나 뭐 어떤 이상한 잘못된 같은 인식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면 저를 잘 상대를 안 해. 내가 뭐 투자를 하라 그러는 줄 알고 그 정도로 인식이 안 좋았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개인 투자조합이 많이 활성화가 돼 있고 많이 결성이 돼요. 굉장히 많이 결성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벤특법, 여기 줄여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근거에 의해서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거고요. 벤처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에 결성 등록한다 그러는데 그 결성은 결성하기 전에 결성 계획서를 넣어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다음에 등록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결성 계획서 만드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49인 이하 사모방식이고 총 출자 금액은 1억 원 이상. 그러니까 내가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했는데 어느 회사에 5천만 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안 됩니다. 1억은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하 금액이. 1억부터 뭐
여러분이 보시기에 1억, 2억 뭐 이렇게만 개인투자조합이 결성돼서 투자될 것 같지만 좀 크게 하는 데는 300억, 200억, 뭐 평균은 10억, 5억에서 한 20억 사이는 대부분 합니다. 그렇게. 왜? 인원이 모이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은 500만 원을 출자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같이 하는데도 5억을 출자할 수도 있죠. 지분이 물론 다르지만 그렇게 해서 뭐 300억, 200억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어서 우리가 크게 보면 엔젤 클럽과 벤처 캐피탈의 중간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엔젤 클럽에서 하는 투자보다 엔젤 클럽은 좀 작게 하죠. 뭐 투자가 뭐 크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작습니다. 벤처 캐피탈은 투자 금액이 크죠. 그러니까 그 벤처 캐피탈 전문 투자 비클이 있는 벤처 캐피탈보다는 좀 적지만 그래도 규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 조합은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시면요, 결국은 벤처 캐피탈을 내가 허가 안 받고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배운다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자본금을 얼마 넣느냐 이거만 다르지 만들고 서류하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럼 결국은 내가 전문 금융인으로서 한번 이런 교육을 받고 한번 해보겠다 이런 뜻이 있는 분들은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돼요. 내가 금융업을 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결국은 내가 그 벤처 캐피탈을 만들려고 해도 진입 장벽이 높죠. 일단 전문 인원이 있어야 되고요. 전문 인원이 있다는 거는 내가 만약에 대표라면 그 월급을 다 주셔야 돼요. 전문 인원들. 뭐 출근을 안 해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할 거예요. 2명만 아마 직원으로 채용한다 그래도 그 연봉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1, 2억이 아니에요. 근데다가 자본금 있죠. 사무실 있죠. 또 그런 그 금융회사를 만들려고 그러면 여러분 서버 장벽들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요. 그냥 전산 시스템이 간단한 전산 시스템으로는 허가 안 납니다. 거기 왜 그러냐면 해킹 당하거나 그러면 이 돈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P2P 대출업체나 크라우드 펀딩 회사 만들려고 해도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듭니다. 비용이. 그래서 근데 이 개인 투자 조합은 전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러니까 금융에 좀 뜻이 있고 앞으로 이런 데 좀 공부를 내가 전문적으로 좀 해봐야 되겠다는 분은 꼭 개인 투자 조합을 한번 결성을 하셔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보시면 내가 그런 큰 뜻을 풍운의 뜻을 안고 금융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있다가 좀 더 설명할 거예요. 저는 지분 경매도 부동산 경매 또 강사예요. 오래 했어요. 뭐 여기 보시면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저는 크게 3가지의 재테크 강사입니다. 개인 투자조합 결성 등록하는 이런 거 우리가 관리사 민간 자격증 이제 획득해서 이런 그 교육을 시키는 여기 교육장이에요. 저희가 학원업이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부동산 경매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경매라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알진 않아요. 물론 경매 전반적인 건 다 알지만 경매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모든 경매를 다 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기 의사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의사도 전문 영역이 있잖아요. 의대에서 다 배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성형외과도 하고 안과도 하고 이러는 게 아닌 것 같이 이 부동산 경매도 안에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저만의 그 분야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지분 경매예요. 공유 지분 경매라는 어떤 영역을 제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역은 원래 있었어요. 있었지만 솔루션을 만들었죠. 그 영역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프로세스, 풀어나가는 걸 갖다 해서 제가 매일경제신문사하고 같이 이렇게 그 지분 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그래서 공유 지분에 관련된 걸 하나 하고 있고요. 지금 이 개인 투자 조합은 좀 이따가 제가 2부에 가서 얘기할 건데 물납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제가 좀 설명할 거예요. 그거 갖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물납은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현금으로 낼 수 없을 때 자산을 갖다가 그러니까 부동산 내지는
비상장 주식 같은 거를 세금 대신 내는 겁니다. 그거를 현금으로 환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 환가 시키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아주 재밌어요. 개인 투자조합 들으러 왔는데 이상한 것도 얘기한다 하는 영역이 있어요. 제가 또 그리고 주식에 상장 주식 전문 트레이더입니다. 그래서 저만의 영역이 있어요. 또 매매하는 기법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시간이 혹시 되면 제 2부 시간을 이용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합원은 100만 원 이상을 출자한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조합원이 예를 든 겁니다. 10억을 모으는데 100만 원씩 49인 이하니까 49명 만든 조합을 만들었어요. 잘 굴러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GP라면 될 수 있으면 LP, 투자자를 적게 만드셔야 돼요. 너무 많이 만들면 뭐 이해관계도 많고 이해타산도 많아서 제가 저번에 13명이 결성되는 거를 봤는데 도장만 받고 뭐 끝내는데 결성하고 등록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13분 하는데. 한 분이 마지막 한 분이라도 다 인감 받아야 되잖아요. 도장도 받고 한 분이 다 되려고 했는데 또 그 외국에 좀 가시고 그래서 그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이런 또 돈을 넣는다 그랬다가 안 넣는다 그랬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0억을 맞췄는데 8억까지는 했는데 2억 넣으신다는 분이 안 넣겠대요. 그럼 또 그걸 또 내부에서 하든지 외부에서 또 다른 분을 모시고 와야 되면 또 결성이 안 됩니다. 회사는 8억을 받으면 좋은데 싫대요. 10억 아니면 투자 안 받겠대요. 뭐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많아서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보다 인원이 굉장히 작게 들어가면서 개인 투자조합이 결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아요. 20억 내지 30억을 하는데 이 두세 명이 결성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많은 인원. 어떤 분은 1억 하는데 막 한 10명씩 해요. 1억 하는데. 1억을 결성하는데 그거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냥 연습 삼아 하는 것 같이 되고 거기 구성이 잘 안 되고 운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1억을 운영하시다 보면 좀 이따 들으면 알겠지만 국가기관에 1년에 한 번씩 회계 감사 받아가지고 보고해야 되는데 그 비용만 100만 원, 120만 원씩 들어요. 그 비용만. 그러면 3년이면 360만 원이잖아요. 1억 해가지고 어떤 이익이 나고 나와가지고 그걸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운영할 수 있는 그 금액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조합을. 그러니까 너무 작게 생각하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배운 다음에 거의 다 연락이 오면 1억짜리 개인 투자조합을 결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려요. 결성하는 건 좋고 다 좋은데 아마 운영하는데 좀 뭐랄까 수고만 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익이 별로 없을 것이다. 머리만 아프고. 그리고 회사에서도 1억 투자 받아가지고 큰 도움 되겠습니까? 회사는 그 규모 자체가. 그러니까 1억을 투자 받아서 굉장히 회사가 도움을 받았다. 그럼 그 회사가 이렇게 뭐랄까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회사예요. 1억이 너무 절박해서 그걸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지분도 많이 줬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했는데 한 40% 줬대. 그런데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들어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제너럴 파트너 GP, 일반 조합원은 리미티드 파트너 LP,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 GP는 5% 이상 만약에 1억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개인 투자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면 GP는 자기 돈 500만 원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제도권에 있는 이런 투자 비클에서도 보통 한 8% 넣어요. 5%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넣습니다. 한 8% 정도는 넣게 합니다. 펀드 매니저가 책임을 갖게 하려고 집어넣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조합원 존속 기간은 5년 이상. 여기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자격은요. 개인은 뭐 당연한 거고요. 벤특법 13조에 있습니다. 2부 시간에 제가 이 법을 좀 보여줄 건데요. 개인이고 개인투자조합 설립 요건을 갖춘 단체도 여기 보시는 조합원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한국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또 이렇게 기술지주회사, 대학법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술지주회사, 엑셀러레이터. 시험에 나오는데 좀 복잡하죠. 필요하신 분은 사진을 찍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잘 외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요 개인만 있었어요.